보시죠. 다음 문제 책 55쪽입니다. 55쪽에 네모 4번 용도지역 지정 효과 행위 제한 첫 번째로 양과 1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어느 땅바닥이 주거지역이라고 정해졌습니다. 관청에서 주거지역이라고 정했는데 그 땅바닥에다가 나이트클럽 지으면 되나요? 안 되죠. 연탄공장 지으면 되나요? 안 되죠. 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주거지역에 연탄공장 못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을 건축 제한이라고 하고요. 방금 1번 원칙,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에서 건축 표시요. 건축 물이나 그 밖에 있을 용도 표시요. 용도에다가 숫자 29 쓰시고요. 29가지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표시요.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다가요. 전국 짝대기 같다. 대통령 우리나라 몇 명이요? 한 명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정했으니까 규제하는 내용이 전국이 똑같다고요. 방관 2번 예외는 나중에 보시고 다음 쪽 와서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X 그 아래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 제한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애고애고예요. 경산안내예요. 경산안내인 거죠. 입장 받고 생각해봐. 그 출제하는 사람들 그거 외울까요? 못 외우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이해를 위해서 하나만 보도록 하시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 전, 양호, 1, 편리. 1, 2, 3 준. 일종. 무슨 주택 중심이요? 단독주택 중심이죠. 어느 관청에서 어느 땅바닥에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정해놨는데 거기다가 당연히 아파트 공동주택 지을 수 없겠죠. 뭘 지을 수 있냐고요. 왼쪽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여기에 들어가는 게 1호에 단독주택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3호인데 가목부터 반목까지 및 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해서 7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3호 괄호 넘어가세요. 의 제1종 근린생활설 일종 근린생활설로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 정해놨으면 개인이 지 맘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2가지 중에서 골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른쪽은 이제 조례니까 그건 대상이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거였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지금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인지 보시자고요. 책 423쪽 잠깐 다녀오시죠. 책 423쪽이요. 그러니까 423쪽에 양괄호 3번 용도 변경이라고 있고 방구 1번 건축물의 용도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바닥에 용도에다가 29 쓰시고 29가지 용도란 건축물 바닥에 종류에다 130 쓰시고 130가지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 바닥에 각각 이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130가지 종류, 그 다음에 29가지 용도. 동그라미 2번 용도 분류 그 2줄 빼고요. 박스에 건축물의 용도 분류 둘째 줄에 별표 1 표시하시고요. 별표 1 뭐 외우자는 건 아니고 이 표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별표 1에 1번 단독주택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음 쪽 와서요. 공관 해서 여기에 다,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가구주택은 아까 지을 수 없다라고 돼 있었죠. 그 다음에 2번 용도에 공동주택이 있고요. 3번 용도에 일종 근린생활설이 있습니다. 제3호 3번 용도 일종 근린생활설에 가나 다라 마바사 아자까지가 있죠.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전부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다 된대요. 9가지 중에서
아까 보시면 가나다라 마바사 그러니까 7가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아까 보셨던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그러니까 1번 용도 단독주택 중 4가 중에서 3가지만 3번 용도 일종 근린생활설 9가지 중에서 7가지만 그것도 몇 제곱미터 미만까지만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에 그러니까 뭐 용도 종류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뭐 3번 다음 뭐 용도만 쭉 보고 가시죠. 다음 쪽이요. 4번 이종 근린생활설 그 다음에 5번 문화집회 6번 종교 7 판매 8 운수 9 의료 10 교육연구 11 노유자 12 수련 13 운동 14 업무 15 숙박 16 유락 17 공장 18 창고 19 위험물 20 자동차 21 동물식물 22 자원순환 23 교정군사 24 방송통신 25 발전 26 묘지 27 관광휴게 28 장례 29번 야영장 시설까지 해서 29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3장 앞으로 와서요. 3번 4장 앞으로 와서요. 423조 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1번 용도 단독주택에 가나다라 4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24쪽에 3번 용도 일종 근린생활설에 가나다라 마바사 자 해서 9가지가 있다고요. 됐습니다. 다시 아까 보셨던 그쪽으로 가시죠. 책의 56쪽이요. 56쪽 오시고 56쪽에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1번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회 왼쪽 칸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지금 아까 그 423쪽 칠판이요. 423쪽이 뭐라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라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번부터 29번까지가 있는데 제1호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중에서 다가구주택은 지을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나번 건축법 시행령 제1가 별표 1 제3호 칠판이요. 제3호가 일종 근린생활설이었는데 그거 건축법에는 9가지가 있는데 9가지 다 짓는 게 아니라 가나다라 마바 4까지 해서 7가지를 지을 수 있는데 7가지로 몇 제곱미터 미만까지만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지을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고요?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곳을 뭐 어차피 지네들도 못 해보잖아요. 뭐 우리들도 읽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의 9쪽이요. 강의노트의 9쪽. 1-16.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건축 용도 제한. 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은 칸이고요. 위에서 아래로는 몇째 줄이고요. 제일 윗줄 도시적의 도 찍으시고요. 표의 제일 윗줄이요. 제일 윗줄이요. 도시적의 도 찍으시고요. 연필 끝이나 손가락 끝으로 찍으시고요. 도. 첫째 줄에 4가지 뭐가 있고요. 도, 관, 농, 자. 농자는 세분이 없으니까 길조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줄에 주거지역의 주 찍으시고 주, 상, 공, 녹, 개, 생, 보, 농, 자. 셋째 줄에 일종 전형의 1 찍으시고요. 1, 2, 1, 2, 3 준, 근유 1중, 전일준, 자생보, 개생보, 농자 등이 있죠. 표의 제일 왼쪽 칸이요. 첫 번째 칸, 왼쪽 칸.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 제한. 동그라미는 전부 허용. 종류에 해당하는 용도의 모든 종류 허용. 세모는 일부 허용. 거꾸로 세모는 일부 금지. X는 전부 금지. 층수 제한. 건축물 바닥 29가지 용도가 있죠. 그러면 1번 단독주택부터 2번 공동주택, 차례 29번 뭐까지가 있고요. 야영장 시설까지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저 보시고요. 표의 첫 번째 칸 받고 표의 두 번째 칸 용도지역 첫 번째 일종 전용 찍으시고요. 일종 전용 위에서 아래로 보시면 세모 몇 개예요? 2개인 거죠. 1번 단독주택 허용되고 그 다음에 3번 1번 단독주택의 일부 3번 일종 근린생활설의 일부가 허용된다고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게 요겁니다. 이렇게 돼서 각 용도 지역마다 뭐를 지을 수 있다, 뭐는 지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정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표에 하얀 바탕은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 골라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검은 바탕은 거꾸로 세모 X는 못 짓고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지을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외우자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보셨고, 그러니까 책 다시 앞으로 가시죠. 55쪽이요. 네, 책 와서 55쪽.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건축 용도 제한. 어느 땅,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용도 2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130가지 종류도 있고요. 뭐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규제하고 있는 거죠. 뭐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5쪽에 제일 위에 네모 4번, 양괄호 1번, 반괄 1번, 동그라미 1번 보셨고, 동그라미 2번 X. 그러니까 반괄 2번 예외.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다음 각구의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그 밖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위규정에 불구하고 위일에 불구하고 표시요. 위일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기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1번과 1-2 묶으시고요. 1번과 박스에 1번과 1-2 묶으시고 용도 지구 쓰시고요. 그건 이제 용도 지구 쪽에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산업유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표시요. 농공단지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3번 농림지역 중 표시요. 농림지역 중 그러니까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에 대해서는 각각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표시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어찌고 저찌고에서는 그 넷째 줄 끝에 어찌고 저찌고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표시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저찌고에 대해서는 저찌고에서 정하는 법에 따른다. 그 중에 2번을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2번이요. 아까 안 짚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농림지역에는,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사람 사는 집, 농어가 주택, 그 다음에 뭔가 축사 등은 지을 수 있지만, 거기다 삐죽삐죽 연탄 공장을 지을 수는 없다고요. 농림지역에는 공장 지을 수 없다. 아이고, 이것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강유노트 9쪽이요. 강유노트 9쪽, 그러니까 표의 제일 윗줄에 제일 끝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20번째 용도지역 농림, 오른쪽에서 두 번째요. 그러니까 강유노트 제일 윗줄이요. 제일 윗줄에 끝에서 두 번째, 20번째 용도지역 농림 찍으시고요. 그러니까 농림,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강유노트가 이 표의 첫 번째 칸, 제일 왼쪽 칸, 네, 저 아래 17번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왼손으로는 17번 공장에서 쭉 가시고 오른손으로 농림지역에서 쭉 내려가고, 먼저 오른손, 그러니까 농림지역 쭉 내려가면서 보니까 세모 동그라미 전부 몇 가지를 지을 수 있대요? 29가지 중에서요 6가지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농림지역에 17번 공장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당연한 얘기죠. 김제평에 연탄공장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김제평에 연탄공장 못 들어간다. 지금 보셨던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 국토계획법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지금 이제 강유노트로 좀 아무튼 요 내용이죠. 이게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보셨듯이 농림지역이 있고요. 집도 있고, 여기 이제 마을회관은 들어갈 수가 있죠. 마을회관 들어가고요. 근데 할머니들 모여 계시는데 맨날 그 텔레비전 드라마, 그러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일거리로 육아공장 하나 짓겠다고요. 그래서 육아공장 하나 지어서 그거 육아 만나게 만들어서 파시고, 그래서 그 돈으로 용돈 버시고, 그 다음에 손주들 오면 용돈 좀 쥐어주시고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고 이건 허용해 주겠다고요.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육아공장이 뭐라고요? 이게 요 육아공장이 들어가는 땅바닥 있을 거잖아요.
육아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땅바닥. 이 땅바닥은 무슨 땅바닥이냐면 산업단지 4가지 중에서 산업단지도 아니고 이 땅바닥이 농공단지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노란 땅바닥에는 육아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육아공장이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에는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저 국토개혁법 시행령 저걸 적용해요? 안 해요? 적용하지 않는 거죠. 국토개혁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농림지역에는 뭘 지을 수가 없다고요. 공장을 지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육아공장 하나 넣어서 할머니들 보태드리자고요. 그래서 농림지역에 뭘 정해서 농공단지를 정해서 육아공장 지어서 할머니들 소득에 보태드리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란 땅바닥에는 국토개혁법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박스의 2번 산업이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쪽 법에 따른다. 아까 보셨던 강의노트 있었던 그 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쪽 와서 56쪽부터 해서 76까지 10장 넘어가시죠. 76쪽까지 10장 있습니다. 그래서 뭘 짓네, 못 짓네가 있고요. 다음에요. 77쪽에 양괄호 2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이제 각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과 1번 건폐율. 방과 1번 앞에다가 뚱뚱 날씬 쓰시고요. 책 기본서 77쪽이요. 그러니까 기본서 강의노트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77쪽에 둘째 줄 방과 1번 건폐율 뚱뚱 날씬. 방과 2번 용적률에다가 높고 낮고 쓰시고요. 높고 낮고. 다시 올라와서 방과 1번 건폐율 동그라미 1번 의 땡땡 건폐율이란 대지면적 몇이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몇이요?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 박스식의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표시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X 방과 2번 용적률 동그라미 1번 의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몇이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몇이요?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박스식의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표시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X. 그래서 각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단독주택도 주상공 쪽에 들어가는 단독주택은 크게 물론 상업지역에 단독주택 들어갈 리는 없고요. 아무튼 전용공업에 주택이 들어갈 리도 없지만 아무튼 주상공 쪽은 똑같은 100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을 지은다 하더라도 여기는 크게 생분홍자 쪽은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건폐율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용적률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숫자로 쓰면 보기가 낫겠네요. 그 건폐율 50% 땅 1000이면 500까지 덮을 수가 있고 용적률 200%면 땅 1000이면 2000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죠. 대지면적 땅면적 건축면적 건축물의 그림자면적 건축법에서 보시고 연면적 바닥면적 합계 건축법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1000짜리 땅이 있습니다. 1000짜리 땅이 있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고요. 건물을 짓는데 주어진 최대를 찾아먹는다고 하면 건물 그림자 얼마로 해서요? 500으로 해서 바닥 합쳐서 얼마까지요? 2000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쌓으면 몇 층을 지을 수 있고요? 4층을 지을 수 있게 되죠. 뾰족하게 잊으면 또 여러 가지 모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건폐율 숫자가 커지면 60%면 얼마요? 600. 600이 되니까 건물이 높아져요? 뚱뚱해져요? 뚱뚱해지죠. 이게 600 되니까 뚱뚱해지고요. 뚱뚱 날씬을 유지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 숫자가 커지면 300%면 3000. 3000이면 500으로 두 개가 더 올라갈 수가 있죠. 높고 낮고를 유지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숫자가 각 정해져 있습니다. 책 77쪽 방과 3번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세 줄 동그라미 1번 글자도 다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동그라미 2번이 있고 여기는 이 표에 책에 78쪽에 있는 표의 세 번째 칸 구분이 4칸인데
네 칸 중에서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순서가 다 어수선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위 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가위 노트 보시면 가위 노트의 8쪽. 그러니까 가위 노트를 접지 마세요. 그냥 기본서 두 쪽, 가위 노트 두 쪽. 그러니까 네 쪽과 연필 한 자루. 가위 노트 8쪽이요. 가위 노트 8쪽 두 번째 표가 있습니다. 표 첫 번째 칸 법에서 4가지 위에서 아래로 도관 농자. 두 번째 칸 9가지 주상목록 계생보 농자. 세 번째 칸 1, 2, 1, 2, 3준 근유일중 전일준 자생보 그 다음에 계생보 농자. 그 다음 칸요. 그러니까 권표율 법에 정한 게 그러니까 십자 빼고 읽으면 위에서 아래로 뭐가 되고요. 7, 9, 7, 2, 4, 2, 2, 2, 2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표율 숫자가 그러니까 7972 4, 2인 거죠. 십자 빼고면요. 그러니까 7972 4, 2 그러니까 7972 4, 2 그냥 몇 번 소리 내시면 되고요. 그 뭐 그러니까 영구 그 띠리리리리 그러니까 영구는 몇째 아들이요? 영구는 10번째 아들이겠죠.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영구라고 짓고요. 둘째를 일구라고 짓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첫째는 1구, 둘째 2구, 3구, 4구, 그 다음에 5구. 그래서 영구, 10번째 아들이라고요. 영구 띠리리. 그러니까 영구, 그러니까 형 중에 누가 있고요? 7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7구 어디 가서, 그러니까 전기 갖고 놀다가 찌디디디디디디디 객사 했습니다. 아무튼 뭐 되고요. 근데 뭐, 그거 붙이는 게 더 귀찮아요. 그냥 79742. 그냥 끝난 거죠. 79742. 다 됐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어려워요? 애기들은 처음에는 그것도 어려워하잖아요. 수리마리. 아이고, 그것도 잘하고 있어. 한참 하다 보면 다 하십니다. 79742 된 거고요. 이쪽 797, 빨간 쪽은 숫자가 클 수밖에 없죠. 땅을 가득 채우게 되고, 이쪽 숫자를 작게 하라고요. 객사가 있죠. 그 다음 숫자들이요. 그러니까 55, 그러니까 665, 7. 그 다음에 7889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 70, 다 20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고요. 그러니까 5, 6, 6, 5, 7. 뭐 물론 5 쭉쭉쭉 7 가면 좋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시죠. 여기가 고층이죠. 1, 2, 1, 2, 3 준 고층입니다. 고층인데 뚱땡이로 고층 올라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생활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5, 6, 6, 5, 7. 그 다음에 7, 8, 8, 9입니다. 다음 그 옆칸요. 그러니까 용적률. 그러니까 500, 1500, 그러니까 400, 100. 그러니까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가 두 자리도 있고 네 자리도 있고 뭐 좀 신경 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권하는 거는 그대로요.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뭐 그 다른 방법 만들어 내시고요. 그러니까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아무튼 500까지는 가야죠. 어떻게 뛰어서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리고 이거 시험에 뭐 그냥 무조건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문제인데 틀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3월달 모의고사도 틀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에 한 문제라고요. 시험에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월달 모의고사 볼 때도 다 맞추신다고요. 시험지 문제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한 5번쯤 나오겠죠. 45번 권별 용적률 문제 푸시다가 이 문제 나오면 잘 됐네, 잘 나왔네.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지. 그러니까 문제 옆으로 밀면 책상에 다 써져 있을 거잖아요. 세상에 그냥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책상에다 써놓지도 않고 그냥 틀리는 사람은 또 무슨 배짱이래요? 책상에 다 써져 있죠. 그러니까 중학교 앞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따만한 지우개 많이 있어요. 중학생들은 이런 지우개를 이렇게 세로로 끊어서 쓰지 않습니다. 이런 지우개를 어떻게 하고요? 가로로 끊어서 쓰죠. 가로서 하고요. 국어 시간에 그 지우개 놓고 한 칸 들어서 보고요. 그러니까 영어 시간에 2칸 들어서 보고요. 하고 있습니다. 저만 쓰레기였나요? 아무튼 뭐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74세 여성 수강생 받쳤어요. 그러니까 10분 안에 다 외우십니다. 10분만 하면 다 외우세요. 자, 보자고요. 500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씩 뛰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100, 150, 그러니까 200, 그러니까 250, 300, 펄쩍 뛰어 500. 아무튼 여기는 500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여기도 1500까지는 가야 됩니다. 여기는 통통통통통 펄쩍. 여기는 900, 1100, 1300, 1500, 펄쩍 두개 되고요. 통통통. 아무튼 여기도 400까지는 가야죠. 그러니까 300, 그러니까 350,
400이 있고, 여기가 특별히 신경 쓸 거죠. 180입니다. 그러니까 180. 그러니까 보전 녹지는 도시적 최후의 허파. 거기는 손대지 마라. 그래서 보전 녹지는 그러니까 80, 180만 소리 내시면 되고, 그냥 몇 번만 소리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 내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리 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맨 종이에다가 소리 내고요. 맨 종이에다 써보고요. 막히면 다시 5번 소리 내고요. 이걸 어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한 대목 요거 보자고요. 그러니까 500, 1500, 400, 100, 개육관리 100, 나머지 80, 500, 그러니까 1500, 400, 에? 뭐 있지? 500, 1500, 400, 100, 개육관리 100, 나머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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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1500, 400, 100, 개육관리 100, 나머지 80. 네, 뭐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용도 지역마다 이제 건폐율 용적률 숫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책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78쪽 아래까지 보셨고, 다음 79쪽 제일 위에, 아무튼 그러니까 번호 매기는 게 더 그래요. 그냥 제일 아래 쪽수에다가 표시하시죠. 그러니까 79쪽 제일 아래 79x, 79쪽 싹 x, 80 싹 x, 81 싹 x, 그러니까 82 싹 x, 83 x, 84 x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뭐 숫자 내기도 바쁘지 그 예외 갖고 이제 한 번도 없습니다. 다음 85쪽에 양괄호 3번. 그러니까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적의 행위 제한 적용. 방괄 1번. 그러니까 양괄호 3번에다가요. 우선 조금만 지어라 쓰시고요. 아직 땅바닥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질 때까지 우선 조금만 지으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다음에 짓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관농자가 있습니다. 도관농자가 있고 그냥 편하게요. 그러니까 1개, 2개, 3개, 4개를 지을 수 있다고 치죠. 아직 땅바닥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해질 때까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무것도 짓지 마라.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지어. 막 4개를 지어놓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도관농자가 정해지면 농림지역 정해지면 2개만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2개를 또 철거를 하고요. 누구 걸 철거할 거냐고요. 그래서 우선 몇 개만 지으라고요? 1개만 지으라고요. 1개만 짓고 있다가 나중에 도관농자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대로 쓰면 되고, 그러니까 농림지역, 그러니까 1개만 지금 지어져 있으니까 농림지역 되면 하나 더, 관리지역 되면 2개 더, 도시지역 되면 3개 더 지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질 때까지 우선 조금만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가장 강한 곳에 규정을 적용한다가 되겠죠. 양권 3번, 방권 1번. 그러니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그죠?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방권 2번. 그러니까 도시적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적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 녹지지역, 그죠? 보전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 관리지역, 그죠? 보전 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도관농자 이름이 없으면 정해질 때까지 우선 조금만 지으라고요. 가장 규제가 센 곳 어디예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도시적으로만 돼 있습니다. 주상록 구분이 없으면 구분될 때까지 가장 센 쪽 어디예요? 조금만 지어라. 규제가 센 쪽 녹지지역. 중에서도 어디예요? 보전 녹지. 이름이 관리지역으로만 돼 있으면 정해질 때까지 가장 규제가 센 쪽 어디예요? 보전 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뭐 양과 4번 X 하시고요. 뭐 8회 12회 때 한 번 지문 하나 나왔는데 그것까지 볼 일 없습니다. 다음 쪽 오시고요. 제3절 용도 지구가 있죠. 그러니까 용도 지구. 대한민국 전국 땅에 이름 정한 건 뭐밖에 없고요. 용도 지역만 있죠. 나머지는 다 필요할 때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다 몇 개라도 그러니까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 그러니까 종류와 세분형. 그러니까 법에 9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새로 더 만들 수가 있고, 다음에 6가지 세분할 수 있고, 또 추가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땅에 이름 붙였어요. 땅 뭐 하려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을 합니다. 저기도 건축 용도 제한, 여기도 건축 용도 제한. 아무튼 건물을 지 맘대로 지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규제하는 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는 대통령령이었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그러니까 규제하는 내용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라고 하는 건 어디든 똑같은 겁니다. 뭐 서울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고, 그다음에 뭔가 세종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짓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용도지구 행위 제한은 여기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지방마다 다르다. 근데 조례가 아닌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집고개 두 덩어리요. 그게 네 가지. 그러니까 자집고개 네 가지는 조례가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가면서 보도록 하시죠. 아무튼 여기까지 쓰시면 우선은 못했고요. 자, 이제 쭉 표시하고 또 설명드리죠. 보시면 그러니까 제 86조요. 그러니까 제3절 용도지구 네모 1번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는 데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되죠.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 기능을 증식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중관리계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네모 2번 용도지구 양괄호 1번 두 줄 빼고요. 여기는 뭐 1번부터 다음 쪽 9번까지가 있는데 뭐 이름과 내용이 그대로예요. 뭐 특별한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1번 그냥 객관식 문제라고요. 아무것도 외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이름 지나서 땡땡 경관 되죠. 그러니까 경관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뭘 거고요? 경관지구요. 그러니까 2번 땡땡 표정한 환경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되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높이지구가 아니라 고도지구. 그러니까 3번 땡땡 그러니까 화 동그라미요. 화재 위험을 예방 표시요. 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뭐고요? 방화지구요. 4번 땡땡 풍수해 산사재 지방붕괴 그 밖에 재 동그라미요. 재해를 예방 표시요. 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무슨 지구고요? 방재지구고요. 5번 땡땡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표시요.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뭐고요? 보호지구고요. 6번 땡땡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 표시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는 뭐고요? 취락지구고요. 7번 땡땡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표시요.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뭐 개발지구, 개발진흥지구 똑같은 거죠. 그런 거 갖고 그러시면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8번 땡땡 주거,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표시요. 특정 시설 표시요. 시설에다가 29 쓰시고 그러니까 입지를 제한 표시요.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름이 뭐냐면 8번 이름이요. 특정 표시요. 특정 용도 표시요. 용도에다가 29 쓰시고 제한 표시요. 제한 지구가 있습니다. 뭐 8번 9번 읽고 설명드리죠. 9번요. 땡땡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지역 여건을 기초로 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표시요. 특정 시설 표시요. 시설에다가 29 쓰시고요. 29 입지를 완화 표시요.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9번 복합 표시요. 용도에다가 29 쓰시고요. 이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8번 뭐 나머지는 뭐 설명드릴 거 없고 뭐 8번과 9번도 이제 딱 그 비교되는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8번은 뭐였고요? 그러니까 설명의 두째 줄에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시설에 그러니까 입지를 제한하겠다고요.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9번은 설명이 뭐였고요?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시설에 그러니까 입지를 완화하겠다고요. 입지를 읽을 때는 입지를과 소리가 같죠. 뭐 낚시가 뭐 그러니까 물고기가 뭐 입지를 한다고요. 아무튼 근데 여기는 뭐 그 입지를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땅에 건물을 올리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설이요. 그러니까 8번의 두째 줄 시설 뭐 어디로 빼거나 아니면 그냥 이해만 하셔도 되고요. 시설이 뭐예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지붕 없이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건축물일 거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몇 가지 그러니까 시설이 뭐고요? 사람이 만들어서 쓸 거니까 건축물이겠죠.
그러니까 건축물은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몇 가지 용도가 있고요. 29가지 용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 용도 들어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여기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어느 땅바닥을 보죠. 어느 땅바닥 무슨 지역입니다. 무슨 지역에서 여기에는 5가지를 지을 수 있다고 하자고요. 5가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5가지를 지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규제를 완화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3가지요, 5가지요, 7가지요? 7가지를 짓는 거겠죠. 여기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겠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3가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에다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8번 그러니까 지구를 지정 추가로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8번 지구를 얹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8번 아니 9번 용도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들이요. 뭐 토지용 계획 확인원 아니면 뭐 나중에 뭐다 그 옆에다 메모하시죠. 그 언저리 위에다요. 그러니까 온 나라 루리스 메모하시고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으로 스마트폰에 다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에 요즘이 뭐가 붙어 있는지 다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땅바닥 딱 하나 이름만 있는 거 아니라고요. 어느 한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그 세종 시민이기만 한 건가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가족의 구성원이죠. 그러니까 꼬꼬집안 회원이죠. 그다음에 배드민턴반 회원일 수도 있는 거죠. 어디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회 회원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의 소속을 가질 수가 있죠. 땅바닥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겁니다. 세무지역은 5가지가 허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세무지역에다가 8번 지구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지역에다가 9번 지구를 붙였어요.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한다고요. 7개가 들어가죠. 2개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3가지요, 5가지요, 7가지요? 3가지 조금만 지으라고요. 작게 지어라, 많이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름이 그래서 보고요. 특정시설 제한지구인 거나 특정시설 제한지구가 되거나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되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시설 제한지구, 특정 건축물 제한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더 많이 지으라고요. 5개만이 아니라 2개를 더 지으라고요. 더 지어라. 더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다. 뭐라고 하고 있고요. 복합이라고 하고 있죠. 뭐 시설이 뭐고요? 건축물이고 건축물은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복합 용도지구. 그러니까 5가지, 3가지, 7가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그러니까 3분이 가니까 좀 9가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6가지는 세분할 수 있고 그래서 양괄호 2번 제목 언저리다 쓰시죠. 뭐 그러니까 외우는 순서는 그러니까 앞글자 따서 외우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스스로 만들어 보시면 내가 한참 고생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것 상황 저것 상황 그러니까 상황 또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경험 이런 거에서 만들어 보면 나는 꽉 그러니까 외워져요. 개인은 자기는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남이 들은 걸 남이 만든 거 하는 것보다 자기가 만들면 편한데 아무튼 만들기 전까지는 하고 또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시험 때까지 저는 계속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답을 쓰자고요. 그러니까 복고방, 그러니까 취득, 그러니까 경보 개방 쓰시고요. 그러니까 복고방 취득 경보를 개방하라. 그러니까 PC방, 찜질방 이 뜻이 무슨 방도 있대요? 아무튼 그냥 그대로요. 복고방도 있대요. 그러니까 복고방을 새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 복고방 새로 취득한다. 그러니까 경보 삐삐삐삐 경보를 보이라고요. 알리라고요. 개방하라. 그래서 복고방이 있고, 그 다음에 취득 경보 개방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6가지는 세분할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양괄호 2번 세 줄 빼고요. 그러니까 표에서 그러니까 경관 표시요. 경관. 그러니까 자수특 앞글자 동그라미 하셔서 표시하시고요. 자수특. 그러니까 첫째 줄. 그러니까 자연, 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등 자연, 표시요. 자연, 경관, 표시요. 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시가지, 지역 내 주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표시요. 시가지, 경관, 표시요. 경관,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외워요? 절대로 외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 객관식 문제라고요. 객관식 문제에 시가지, 경관 있는데 그게 무슨 지구인지를 고민할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공법은 외우는 거 아니라고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별한 거죠. 셋째 줄이요. 주요 수계의 수변, 표시요. 수변. 그 다음에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표시요. 건축물 주변. 경관, 표시요.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끝에다가요. 지금 주요 수계의 수변, 그 다음에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그 옆에다 괄호하시고, 세분, 괄호 닫고 쓰시고, 뒤에 있습니다만 먼저 짚고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특화 경관지구는 그냥 특화 경관지구가 아니라 수변 특화 경관지구, 아니면 무슨 건축물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갔다 오죠. 갔다 오겠습니다. 2번 방제지구예요. 자시, 각각 앞글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토지의 용도가 낮은, 몇이요? 토지의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지역으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방이 필요한 지구. 시가지, 건축물 인구가 밀집, 몇이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방이 필요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에 보호지구요. 멱사문화 환경,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 몇이요? 역사문화 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몇이요?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 지역에다가 세 줄을 쓰시고요. 지역 아래 세 줄이요. 주변 지역, 주변 환경, 환경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환경성 검토 때도 말씀드렸고요. 뭔가를 둘러싼 그 주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공법의 환경은 뭔가를 둘러싼 주변을 얘기합니다. 뭐가 있으면 그 주변을 얘기한다고요. 그 주변 지역, 그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표시한 거 읽으면 뭐였고요? 역사문화 지역 지구. 번역하면 뭐라고요? 역사문화 환경 지구라고요. 지역의 다시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 표시했고요. 역사문화 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표시했고요. 지역을 보호, 표시요.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표시요. 중요시설물, 보호, 표시요. 보호와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근데 그 중요시설물이, 이게 지금, 시행령이 아직 다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왼쪽에 보면, 왼쪽이요. 86쪽 밑에서 넷째 줄 5번 보호지구에 문화재, 중요시설물로 항만, 공항, 공영시설, 교정, 군사시설. 근데 교정 및 군사시설은 그건 한 덩어리예요.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 와서요. 오른쪽 표에서 3번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에다가 숫자 4 쓰시고요. 왼쪽에 네 가지가 있었죠. 항만, 공항, 공영시설, 그 다음에 교정군사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래 생태계 보존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야생 동식물 설치 등 생태, 몇이요? 생태, 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몇이요?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집. 자연취락지구, 녹관농자, 네 글자만 동그라미 하시죠. 녹지재개, 관리재개, 농림재개, 자연환경 보전재개, 자연환경 보전재개 안에 취락, 몇이요? 취락을 정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무슨 불악, 마을,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악이라는 말도 외놓은 말. 불악이라는 말은 우리 많이 썼잖아요. 근데 불악이라는 말도 외놓은 말. 그래서 이제 불악이라는 말도 없애고 있는데, 취락은 더 센 외놓은 말이에요. 아무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칠판요. 용도재경. 큰 새덩어리, 주상공, 녹계 생분농자. 주상공이 아닌 땅, 뭐라고요? 녹관농자가 되죠. 녹관농자.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표시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5번, 개발진흥지구, 주산권복특, 다섯 글자가 있고요. 설명이요. 주거, 개발진흥지구, 주거, 표시요. 주거, 기능중심.
산업유통, 공업, 표시어, 공업, 기능, 유통, 표시어, 유통, 물리기능 중심. 관광향, 표시어, 관광향, 기능 중심. 복합, 그러니까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향 기능 중 둘 이상, 표시어, 둘 이상. 그러니까 복합이겠죠. 그러니까 특정, 그러니까 주거 기능, 공업 기능, 공업, 유통물류, 관광, 요양 기능, 외의, 표시어, 외의. 그러니까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표시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몇 번 먼저 소리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종류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앞쪽 보시죠. 87쪽 보고요. 87쪽 보시고 그 아래 표를 눈으로 보시면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보면서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번 보호지구에 무슨 보호지구, 무슨 보호지구, 무슨 보호지구 지금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요. 앞 글자 세 개가 뭐고요? 역, 중, 생이죠. 근데 다른 보호지구를 넣으면 그걸 구분해 내야 된다고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 거고,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은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잖아요. 네, 됐습니다. 다음 쪽 보시고요. 그러니까 88쪽이죠. 네모 3번, 그러니까 양보 1번, 용도주계 신설. 7번 보시죠. 법에 9가지가 있는데 9가지 말고 필요하면 더 만들어서 쓰라고요. 양보 1번, 시도사,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 정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시도, 대도시조례로 용도주계 명칭, 지정 목적,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위이의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표시요. 법령에 규정된 용도지구, 법령에다가 숫자 9 쓰시고요. 아까 앞에 9가지가 있었죠. 9가지. 그 다음에 외의 용도지구, 표시요. 외의 용도지구,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기구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필요한 무슨 지구 각 지방마다 알아서 만들어내서 쓸 수가 있다고요. 뭐 그래서 서울에만 있는 무슨 지구가 있습니다. 그건 서울에만 있는 거고 다른 데는 없다고요. 알아서 만들어서 쓰라고요. 그 다음에 양과 2번 용도지구 추가 세분. 그러니까 시도사 대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는 해당 시도 대도시 도중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경관지구, 몇이요?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 그런데 특화 경관지구, 몇이요? 특화 경관지구 세분을 포함한다. 하거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몇이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 중요시설물 중요 아래다 숫자 4 쓰시고요. 그러니까 보호지구나 그러니까 특정, 몇이요? 특정 용도, 그러니까 특정 용도 제한지구, 몇이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용도에다가 숫자 29 쓰시고요. 29를 세분, 몇이요?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복잡하니까 그거 보고 가시죠. 지금 88쪽 아래요. 그러니까 경관지구를 추가 세분, 그러니까 특화 경관을 추가 세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 그러니까 시설물 보호지구 세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특정 용도, 그러니까 제한지구 세분이 있죠. 다시 앞쪽으로 가시자고요. 앞쪽 가세요. 87쪽. 87쪽에 양과 2번 표.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1번 경관지구. 1번 경관지구 앞에다가 추가 세분 쓰시고요. 지금 경관지구에 세 가지가 있죠. 자, 시, 특 말고 무슨 경관. 지방에서 필요하면 더 만들어서 쓰라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경관지구에 그러니까 자연시가지 특화가 있죠. 그러니까 특화에 세 번째 칸이 뭐냐면 주요 수계의 수변, 그 다음에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을 그러니까 하겠다고 돼 있었죠. 그런데 한강 주변이요. 그러니까 수변 특화 경관지구. 그 다음에 어떤 건축물 주변이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거니까 예를 들면 한국은행 떠올려 보자고요. 한국은행 외놈들이 지은 거죠. 조선에 있는 걸 쏙 뽑아 먹으려고 싹 뺏어 먹으려고 만든 게 한국은행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대한민국 근대 건축의 역사가 있잖아요. 뭐 외놈이 지었다고 싹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뭐 싹 철거해버릴 수도 있고, 뭐 중앙청 철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일본 총독부요. 그걸 철거할 수도 있고 남겨둘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남겨둘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물가 주변 경치를 이쁘게 하자는 것과 한국은행 그 건물을 그대로 그러니까 뭐 놔두면서 그 주변을 이쁘게 하자는 것과 성격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세 번째 칸 오른쪽에다가 세분 쓰자고요. 세분. 그래서 특화는 물가 주변, 건축물 주변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 2번 방제지구가 있고 3번 보호지구에 그러니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칸에 중요시설물의 숫자 얼마 썼고요? 4 썼고요. 4 따라서 저쪽 오른쪽 끝칸에다가 그러니까 추가 세분 쓰자고요. 그냥 세분 쓰죠. 세분.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인데 무슨 목적이냐고요?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군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4는 앞에 있었죠.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선으로 연결을 하시던가. 그 바로 왼쪽이죠. 86쪽에서 밑에서 넷째 줄 5번 보호지구에 문화재 중요시설물이 네 가지가 있다고요. 항만, 공항, 공용, 교정군사. 그래서 그 네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더 앞쪽이요. 그러니까 6쪽에 이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철 위에서 87쪽 와서 87쪽에 셋째 줄에 8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있죠. 87쪽에 셋째 줄이요. 8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 뭐 거기다 크게 오른쪽 원절에다 세분 쓰시고요. 세분. 그러니까 따라가시자고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고 계시지 말고 같이 가시자고요. 87쪽 얘기 드렸습니다. 뭐 하시다가도 쪽 얘기 드리면 멈추시자고요. 87쪽 가시고 87쪽에 제일 위에서 셋째 줄에 8번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고요. 거기 오른쪽에다가 세분이라고 쓰시자고요. 그래서 용도 29가지 중에 뭐 들어오지 마라 등이 있어야 되겠죠. 뭐 경기도에 유락시설 용도 제한지구, 숙박시설 용도 제한지구, 아무튼 뭐 먼 용도 제한지구, 먼 용도 제한지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복고방은 세분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취득 경보 개방하라라고 하는 건 세분들이 붙어 있는데 지금 그 표에 써진 것만이 아니라 경과는 추가 세분, 특화도 추가 세분, 그다음에 중요시설물 4가지, 그러니까 특정 용도 29가지, 뭐 들어오지 마라, 세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88쪽 아래까지 왔죠. 됐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